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51화 저승사자. 무더운 지난 여름 내내 부지런히 자란 나락 이삭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풍요로운 들판 가운데로 난 길을 당나귀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임씨의 발걸음은 분명 집이 아닌 저자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며 어린 자식들이 미치도록 그립고 또 소식도 궁금할 터인데 임씨는 그것을 꾹 눌러 참고 더구나 저 서산에 떠있는 해가 져버리기 전에 집에 도착하여 방문에 창구멍을 2개 뚫어놓고 밖을 내다보지 않는다면 즉사한다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쪽을 향해 가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임씨는 북두의 신이라는 사내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먼 윗대 조상인 칠대조 할아버지의 행적과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또 인생의 그 무한한 관계성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사실 임씨 가문의 칠대조 할아버지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숭앙받는 존재였다. 어려운 집안 환경을 남다른 재주로 극복하고 크나큰 부를 이루어 권력가로서 당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영의정까지 올랐으니 그만큼 출세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보니 정당한 방법을 통해 분에 맞는 자리를 얻어 정직하고 청렴한 삶의 토대 위에 만인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특출한 재주로 자신만을 위해 특별하게 이룬 부와 권력이란 것이 실은 누대에 걸쳐 커다란 과보로 남아 후손들의 평안한 삶의 앞길을 막는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임씨의 가슴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오호, 커다란 산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버금가는 깊은 강이 있다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임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개인이 이룬 엄청난 출세의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 출세에 버금가는 자신이 모를 커다란 과오의 짙은 그림자가 세상에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었다. 큰 부자가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는 굶어 죽는 자가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굶어 죽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잣집의 곳간에 부지기수로 쌓여있는 식량이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거기 죄의 잣대를 댄다면 분명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무능하다 게으르다 등 갖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를 구제하지 않고 식량을 썩히고 있는 저 부자의 죄를 먼저 따지게 될 것이 또한 자연의 엄연한 이치일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엄청난 권력을 틀어준 권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상에는 그 권력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었다. 그 권력자가 권력의 서열대로 지위를 내린 관리들에게 녹봉을 정해 하사한다면 반드시 그 녹봉을 생산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바치는 자가 있을 것이기에 거기에는 엄연히 노동하지 않고 노동하는 자의 것을 빼앗아 먹는 자가 있을 것이었다. 크나 작으나 녹봉을 받아먹는 자는 분명 지배하는 자일 것이었고 또 착취하는 자일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노동의 토대인 토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시 저 자연의 것인데 왜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농사지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즉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륙전쟁, 그것이 인간의 역사란 말인가? 임씨는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그 돈에는 천재라 이를 만큼 명석하고 재주는 천하의 제일로 내놓을 만큼 뛰어났으나 사람의 실상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웠으며 비길 데 없이 비겁하고 부패했으며 잔인했느니라. 그러기에 성현들은 난세의 세상에 나가 관록을 먹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초야에 묻혀 거친 밥을 먹으며 이름 없이 살다 갔던 것이었다지. 세상의 이치가 이리 엄연하거늘. 임씨는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며 당나귀 고삐를 잡아 끌었다.
그런데 순간 서너 발짝 앞으로 나아가던 임씨가 벼랑간 크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나무 토막처럼 풀썩 고꾸라졌다. 가슴 어디께가 창으로 푹 찔린 듯 아파왔던 것이다. 서산으로 붉은 해가 막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었다. 임씨의 손에 꼭 붙잡힌 당나귀 고삐가 스르르 풀려버렸다. 길 위에 엎어져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이었다. 아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었다. 사람 하나 없는 너른 가을 들판에 어둠이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 하나가 길 위에 벌렁 낮아빠져 쓰러져 있고 당나귀는 그 옆에 홀로 서 있었다. 그 위로 스산한 가을바람 한 조각이 지나갔다. 임씨는 이렇게 객사할 운명이었단 말인가? 오호, 어찌 이대로 저승길을 가려는 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아픔이 가시고 의식 없는 의식의 끝,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 속 문득 밝아오는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소리를 듣고 임씨는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보니 백지장처럼 새하얀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오른손에 깨알같이 글씨를 쓴 새하얀 장부를 펼쳐보며 임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양 옆으로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사내 둘이 서 있었다. 네, 니시여. 임씨는 놀라 말했다. 나는 염라국의 염라대왕님이 보낸 저승사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표정 없는 사내가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임씨는 체념한 듯 말하며 그를 따라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실은 지난해 가을 나는 이 마을에 두 차례 왔었지요. 먼저는 최영감을 데리러 왔다가 그냥 갔고 그 다음은 당신과 당신 아내를 데리러 이곳에 왔었는데 그냥 갔었지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장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랬었군요.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두운 마음의 강을 건너 새로 환한 마음을 열어 살아갈 길이 있는데 이렇게 마다하고 가시는 것도 다 당신의 운명이겠지요? 그렇겠지요. 이제 가면 지옥궁으로 가는 것인가요? 어허, 그 무슨 말씀을. 어찌 저 먼 곳에 지옥궁이 따로 있겠소? 당신 마음에 지옥궁도 신선궁도 있는 게 아니겠소? 한평생 살아오면서 당신 마음 속에 탐욕과 악행의 지옥을 지었다면 지옥궁에 들 것이고 당신 마음 속에 선행의 신선을 지었다면 신선궁에 드는 것 아니겠소?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표정 없이 말했다. 그렇군요. 임씨가 말했다. 헌데 저 많은 재물을 두고 이렇게 가야 하니 섭섭하지 않나요? 실은 저것은 본시 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지 사람이 임자를 정했다고 하여 어찌 제 것인 재물이 따로 있겠어요. 그런데 굶주리는 아내며 자식들은 어찌 두고 가려는지요. 실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신들의 삶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나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몫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에 어떤 자는 배고픈 서름을 알고 가난한 자의 처지를 함께 아파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죽어오는 자도 간혹 있고 또 죄주껏 권력을 틀어쥐고 높은 자리에 앉았기에 혹은 떵떵거리는 부잣집에 태어났기에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아온 쌀 한 톨이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심어지고 가꾸어지고 거두어 들여져
자신의 입에까지 들어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도시고 까불면서 허영에만 들떠 허이호식하며 그야말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 죽어오는 자도 더러 있지요. 자, 이제 그만 갑시다.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임씨 덜어 앞장서라고 손짓했다. 임씨는 일어나 앞서 걸었다. 그렇게 몇 걸음 앞서 걸어가던 임씨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저승사자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